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을 해볼 거예요. 소수 두 자릿수에서 소수 두 자릿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있거든요. 수학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뿌리 깊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원리 하나, 그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내용 하나를 줄기차게 풍성하게 확장시켜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평소에 두 자릿수의 뺄셈, 자연수의 뺄셈 많이 해봤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0.74 빼기 0.32가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0.74에서 0.32 소수 두 자릿수끼리 뺄셈이에요. 자, 모는 종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는 종이는 가로를 10줄, 세로를 10줄로 해서 총 100칸인 모는 종이입니다. 그러면 모는 종이 한 칸의 크기를 항상 먼저 구해야 해요. 수직선도 그렇고 모는 종이도 그렇고 항상 한 칸의 크기를 먼저 구해주셔야 합니다. 한 칸은요 100개로 나눈 것 중에 1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총 0.74만큼을 색칠하면 74칸이 될 거고 74칸에서 32 32칸을 X자로 지워줘야겠죠. 뺄셈이니까. 그래서 32칸을 지우면 남은 것은 우리 74에서 32 뺄 수 있죠. 자연수의 뺄셈 할 수 있으면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칸이 남아 있습니다. 32칸은 100분의 32와 같죠? 우리가 한 칸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100분의 32는 소수로 0.32가 됩니다. 그래서 0.32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우리가 자연수끼리의 뺄셈과 분수 알고 있으니까요. 고치고 고쳐서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뿌리 깊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아요. 수직선을 보고 알맞는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수직선은요, 여기 0을 표시하고 지금 보니까 1.2에서 자 1.2만큼 간 거에서 돌아옵니다. 뺄셈을 나타내고 있는 수직선이죠. 수직선도 마찬가지로 한 칸의 크기를 구해야 해요. 교과서 보시면요. 지금 앞부분 보세요. 0에서 0.1 그러니까 0.1의 길이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 지금 한 칸의 크기인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0.01이 되니까요. 한 칸이 0.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1.2에서 우리 얼마만큼을 뺐나요? 얼마만큼 몇 칸을 앞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이거 세봤더니 23칸을 돌아왔더라고요. 자, 23칸은요 0.23입니다. 그래서 0.23만큼을 뺐더니 자, 이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 위치는 어디서부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0.9로부터 볼 수 있어요. 0.9가 한 이 정도에 있는데요. 여기서 몇 칸을 뒤로 갔지요? 자, 0.9에서 7칸, 즉 0.07만큼을 뒤로 갔기 때문에 우리 0.9에서 0.07만큼을 뒤로 갔어요. 0.97이 이 위치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개를 더했을 때 1.2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나오네요. 자, 검토까지 하시면 더 완벽한 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그림, 수직선도 좋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아무래도 세로셈이에요. 그래서 2.62에서 뺄 거예요. 1.85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62에서 185를 뺐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2에서 5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어요. 그럼 앞에서 항상 빌려왔었죠. 자, 빌려오면 숫자가 하나 작아졌고요. 0.1을 빌려온 거죠. 그러면 0.1은 0.001이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10개를 빌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 12개에서 5개를 빼면 7. 자, 5에서 8 못 빼요. 빌려올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개이지만 자릿수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1이 아니라 0.1이 10개 있어서 10칸이라고 볼 수 있어서 15에서 8을 뺀다고 볼 수 있어서 7. 1에서 1 빼면 0. 077인가요? 아닙니다. 꼭 무엇을 찍어주셔야 돼요? 소수점 콕 찍어주셔야 돼요. 소수점 바로 밑에 이렇게 콕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찍으면 다 계산해놓고 틀리는 아쉬운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수점 콕 찍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통해서 더 탄탄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0.43 이거 가로셈으로 돼 있는데요. 선생님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43에서 12를 빼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빼는 겁니다. 뒤에서부터요. 3에서 2 빼면 1, 4에서 1 빼면 3, 0에서 0 빼면 0, 소수점 콕 그대로 내려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0.3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7에서 0.8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쓰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소수점 맞춰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 1.87에서 0.8을 빼라고 그러면 소수점 어떻게 찍어주실 거예요? 자릿수를 맞춰서 자릿수 1의 자리, 0.1의 자리, 0.01의 자리 맞춰서 빼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빼볼게요. 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7에서 여기는 0이 생략된 거죠.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와요. 8에서 8 빼면 0입니다. 1에서 0 빼면 1이고요. 소수점 콕 잊지 말고 찍어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음 세로셈 해볼게요. 8.53에서 8.53에서 얼마인가요? 3.96을 빼나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3에서 6 뺄 수 없어서 앞에서 빌려올게요. 빌려올 때는 하나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작아지고 0.1은 이 자리에 오면 0.01이 10개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10개를 빌려줬다고 볼 수 있어요. 수 모형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3개에서 6개를 빼면 7이 되고요. 4에서 9도 뺄 수 없어서 빌려주세요. 빌려올 겁니다. 자, 7이 되고요. 그러면 14에서 9를 빼면 5가 됩니다. 7에서 3을 빼면 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소수점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1.26에서 5.17을 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숫자가 4개 있고 뭐 3개 있을 때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5.17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안 돼요. 소수점 꼭 맞춰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해볼게요. 자, 소수점을 맞춰야 안심이 됩니다. 6에서 7 뺄 수 없어서 빌려올게요. 16에서 7을 빼면 9가 되는 거 맞나요? 네. 1에서 1 빼면 0이 되고요. 1에서 5 뺄 수 없어서 빌려올게요. 자, 그러면 11에서 5를 빼면 6이 되고요. 소수점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6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6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요 중요하다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끔 보면 4번처럼 식이 있는 문제, 숫자 식이 있는 문제는 금방 푸는데 5번, 6번처럼 문장으로 있는 것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요 문장을 읽고 식을 만드는 것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문장을 잘 읽고 그것을 답을 구하는 식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고구마가 들어있는 바구니의 무게가 3.31이에요. 자, 고구마가 다 들어있는 바구니 3.31에는 고구마도 있고요. 거기에 바구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 바구니의 무게만 재어봤더니 0.23이 나왔어요. 자, 고구마가 있는 바구니는 3.31인데 바구니가 0.23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더해줘야겠어요? 고구마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3.31에서 0.23을 빼면 우리가 구하려는 고구마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은 세로셈으로 빼는 게 쉬워서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0.23 소수점 맞춰서 적어 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 자릿수를 맞추는 거죠. 소수의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자릿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릿수를 맞추기. 선생님 너무 중요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릿수를 맞춰서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무엇과 똑같이? 그냥 평소대로 자연수의 뺄셈과 자연수 뺄셈과 동일 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3 못 빼요. 빌려올게요. 11에서 3을 빼면 8이 되고요. 2에서 2 뺄 수 있어요. 그리고 3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소수점을 콕 찍어 주셔야 됩니다. 소수점 찍기, 소수점 찍기, 잊지 말고 찍기. 자,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적어 보았습니다. 소수의 뺄셈에서는 자릿수를 맞춰서 세로셈으로 적어주시고 자연수의 뺄셈과 동일하게 빌려와서 받아 내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소수점 콕 찍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더 재미있는 문제네요. 지금 수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소수 두 자릿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는 이 밑에 두 자릿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카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수카드 이렇게 하나, 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고 계산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를 구한 뒤에 차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설명까지 해야 합니다. 차 구하기라고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큰 수는 무엇이 될까요? 소수에서 크기 비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크기 비교는 항상 자연수 부분부터 했었죠. 앞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커야 돼요.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3, 5, 7을 7.53이라고 가장 큰 수 앞에 적고 그 다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반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수를 앞에 점점점 크게. 그러면 반대로 3.57. 자, 1번 했어요. 그럼 2번 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7 못 빼요. 빌려올게요. 그러면 13에서 7 빼면 그렇습니다. 6이 되고요. 4에서 5 빼요. 빌려올게요. 14에서 5 뺄 수 있어요. 9고요. 6에서 3을 빼면 3이 됩니다. 자, 소수점 콕 찍어주세요. 소수점 콕 내려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3.93이라고 구할 수 있고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수카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소수는 7.53이고 가장 작은 소수는 3.57입니다. 그 이유는 소수에서는 자연수 부분부터 차례대로 숫자가 커야 큰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구하게 되면요. 이렇게 3.96이 됩니다.
소수의 차를 구하는 방법은 소수의 뺄셈은 항상 자릿수를 맞춰야 하고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을 한 뒤에 소수점을 잘 찍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수의 뺄셈 관련돼서 6가지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릿수 맞히는 거, 마지막에 소수점 콕 찍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동안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